안녕하세요. YBM 강남센터 포유토익 대표 강사 엘시 아이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파트 3에서 좋아하는 대화의 흐름을 마인드맵으로 살펴볼 거예요. 파트 3에 좋아하는 대화 소재 중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어들을 플로우처럼 이해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음성 들으실 때 배경 지식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카테고리인 워크나 프로젝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워크나 프로젝트 관련한 대화 소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을 마인드맵처럼 엮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워크를 시작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겠죠? 취직을 해야죠. 취직을 하려면 job opening을 봅니다. job opening은 채용 공고예요. 채용 공고라는 이 단어가 나왔을 때 두 가지 단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job offer,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오퍼, 직업 제안을 하거나 혹은 지원자가 직접 apply for,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원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candidate, applicant, 직업을 지원하는 지원자입니다. 그러면 지원자에 뭘 봐야 될까요? 중요한 단어예요. qualification, 바로 자격이라는 뜻입니다. 지원자의 자격을 보고 그게 마음에 들면 hire 혹은 recruit 하겠죠. 채용하다입니다. 이거를 채용하게 됐어요. 그러면 와, 신입사원이 됐어. 신입사원이 되면은 그 다음에 training session 혹은 orientation 이런 식으로 직업에 대한 훈련을 미리미리 시켜주는 그런 이제 세션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버젯이에요. 여러분, 버젯도 회사 예산이 있어야지 직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토익 음성을 들어보다 보면은 우리 회사에 버젯이 없어가지고 인턴 못 뽑아, 뭐 이런 문맥도 나옵니다. 자, 아무튼 저희 업무 관련해서 버젯이라는 예산은 정말 중요해요. 이 예산인데 이 예산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 expense cost입니다. 자, 이거를 경비,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경비 혹은 돈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돈이 회사에서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나올 때 expense cost라는 단어가 들려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경비가 생기고 회사 업무 때문에 돈을 쓴 거니까 그거를 이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reimburse 혹은 compensate, 환급받다 혹은 보상받다 이런 동사들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환급을 받으려면 뭘 작성해야 돼요? 늘 서류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환급 관련 서류를 이제 꼭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할 때 안전도 중요해요. 늘 회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토익에서는 공장 같은 데서도 일하는 문맥이 나오니까 세이프티도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회사에서 안전을 지키려면 뭘 따라야 될까요? 그쵸? regulation, 규율,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규칙이나 규율이라는 단어들이 여기 쭉 나열돼 있어요. regulation, rule, instruction, guideline 이런 것들을 쭉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늘 서류와 함께 있어요. 이 서류 뭐 있을까요? go over, review, 서류들을 쓱 훑어보다 라고 하는 이 동사들입니다. Let's go over the regulation report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안전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어라고 나오는데 이 기어가 무슨 자동차 기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치, 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tective gear 말고도 safety gear 이런 단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safety gear에는 뭐가 있을까요? 헬멧도 있고요. 그리고 고글, 그러니까 안경처럼 쓰는 것도 있고 장갑 이런 단어들이 같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프로덕트인데요. 파트 3에서 제품 가지고 대화를 정말 많이 하죠. 제품을 사고 팔고 제품을 만들고 등등등. 그래서 일단 제품을 저희가 주문을 넣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디테일을 제공해야 돼요. 어떤 디테일이 있냐면 contact information, 연락처 혹은 shipping information, 여러분 shipping이라는 거는 배송입니다. 배송 정보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invoice, bill 이런 거 있네요. 자, invoice는 송장, bill도 송장이 되지만 보통 청구서, 영수증 이런 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을 하게 되면 이런 서류들을 꼭 이제 발행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주문 처리 과정이 나와요. 처리라고 하는 이 process 혹은 procedure, 절차라는 이 단어들이 있는데 주문과 함께 order, process, procedure 이런 단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나갔어요. 주문이 나가면
update notification use. 뭘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배송 정보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 계속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notification, 저희가 지금 배송했습니다 라고 알림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us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함께 같이 나오는 단어 tracking 혹은 tracking number, tracking information 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택배를 추적할 수 있는 번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tracking number, tracking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refund라고 나오네요. 여러분, refund는 환불이에요. 환불이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exchange인데요. 자, exchange는 교환이죠, 여러분. 교환이랑 환불은 달라요. 왜 환불을 하죠, 주로? defect, 결함이에요. 뭔가 결함이 있기 때문에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혹은 defect를 했을 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replacement, 교환해주세요. 뭔가 상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환해주세요 라고 하거나 get money back, 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환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돈을 다시 받으려면 여러분들 뭘 줘야 되죠? proof of payment, 지불을 했다라고 하는 증명, 지불 증명서 이런 것들이나 혹은 receipt, 영수증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문맥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품이라고 했을 때 디스카운트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죠. 디스카운트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해주는 건데 이 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스페셜 딜, 스페셜한 이제 딜이 있다거나 바우처 쿠폰, 그러니까 몇 퍼센트 할인 바우처, 할인 쿠폰 있고요. 여기 certificate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gift certificate, 상품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certificate이 수료증 혹은 증명서 말고도 gift certificate은 상품권이라는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는 사업이에요. 사업이 잘 되고 흥망성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문맥에서는 일단 좋은 건 뭐냐면 increase sale, 판매가 잘 돼요. 판매가 너무 잘 돼요. 그러면 만약에 판매가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또 뭐가 있냐면 business is slow라고 해요. 비즈니스가 느리다라는 게 아니라 손님도 잘 안 오고 매출도 별로고 할 때 이런 slow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저희가 판매가 늘어나면 뭘 해야 될까요? 회사를 확장해야 돼요. 그래서 expand, 확장하다라는 동사가 들리고요. 확장을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투자를 받아야겠죠. funding, grant 이런 것들 다 돈입니다, 여러분. grant는 정말 많은 뜻이 있어요. 뭐 장학금, 장려금, 수여금 이런 게 있는데 타인이 나한테 주는 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다 grant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funding, grant, investment, 투자를 받아요. 여러분, 투자는 그냥 받나요? 아니죠.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를 주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설득을 하려면 뭘 하죠? give presentation, 발표 연설을 해요. 저희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저희한테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 뭘 하죠? persuade, 설득하는 거죠. 설득을 하거나 demonstration, 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시연 같은 걸 하는 거죠. 이게 저희가 새로 개발한 제품인데 이거는 어떻고 하면서 시연을 통해서 설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시연을 할 때 가져가는 이 샘플을 뭐라 그러냐면 프로토타입, 시제품입니다. 시제품,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기 전에 만들어 놓은 제품, 시제품을 꼭 가져가게 되죠. 요 단어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카테고리는 공장입니다. 공장을 factory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manufacturing plant, plant 혹은 plant 이런 발음으로 들릴 텐데 plant라는 거 식물이 아니라 공장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manufacturing 그러니까 제조 공장이에요. 제조 공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조립 라인,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들려요. assembly line, assembly 자체가 이제 조립이라는 명사예요. ly가 붙었지만 부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조립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조립 라인에 있으면 저희가 뭘 해야 돼요? inspection, 점검을 꼭 해줘야 돼요. 조립 라인이 잘못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고 maintenance work, 이제 유지 보수 작업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maintenance work를 다른 말로 하면 regular, 그냥 규칙적으로 체크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업을 대충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꼼꼼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thoroughly, 꼼꼼하게, meticulously, 아주 세밀하게 요런 이제 형용사, 요런 부사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기계가 고장이 났다라는 문맥이 많이 나와요. breakdown, 고장났어, out of order. 여러분, out of order를 주문이 나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order, 그러니까 순서가 나갔어, 기계의 순서가 나갔어, 즉 고장났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malfunction, 기능이 여러분 뭘이라는 거가 약간 사탄 들린 이런 이제 접두어예요. 그래서 기능이 고장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혹은 적절하게 잘 작동이 안 돼요. 기계가 적절하게 작동이 안 돼 고장났어 그러면 누굴 불러야 돼요? 수리공을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call repair person. repair person, 수리공, 똑같은 말 technician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하죠?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한번 쓱 보다, 한번 체크업하다, 이런 동사까지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은 스케줄이에요. 업무상 스케줄을 잡는 것들, 약속을 잡는 것들에서 많이 나오는 키워드 한번 살펴볼게요. check availability. 자, availability라는 요 단어가 일단 사전에 찾아보면 이용 가능함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한테 쓸 때는 사람이 시간이 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are you available on Friday? 라고 하면 너 금요일날 시간 돼? 라는 이제 문맥에서 쓰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스케줄, 사람이랑 약속을 잡으려면 너가 available 한지를 체크해 봐야겠죠? 그러면 뭘 봐요? 스케줄을 보고 캘린더도 한번 봐요. 그리고 가끔씩 나오는 요 단어 appointment book, 약속책, 그러니까 약속을 써놓은 약간 수첩 같은 거겠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negotiation은 뭐냐면 내고하는 거예요. 협상을 하는 거죠. 너는 어때? 나는 이래. 이런 식으로 negotiation을 하게 되는데 negotiation을 하려면 협상 스케줄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set up an appointment, 예약을 잡거나 약속을 잡고 그런 다음에 arrange a meeting, 미팅을 이제 arrange, 준비해요. 미팅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선 conduct, 실행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인터뷰가 무슨 job 인터뷰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스케줄이 뒤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스케줄 컨플릭트가 일어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reschedule, 스케줄을 다시 잡아요. 혹은 스케줄을 다시 잡는 원인은 delay, put off, postpone. 뭔가 스케줄을 뒤로 미뤄야 될 때 그런 일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맨날 뭔가 딜레이 돼, 풋오프 해야 돼 라고 나오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상사한테 물어봐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슈퍼바이저한테 한번 물어볼게, 매니저한테 체크해볼게 라고 하면서 디테일을 컨펌을 꼭 해줍니다. 업무 상황에서 서류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서류, 다큐멘트에 관련한 단어들 살펴볼게요. 일단 서류는 초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draft나 혹은 first manuscript, 첫 번째로 쓰는 초안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업무상으로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초안들을 그냥 내는 게 아니라 꼭 검토를 거쳐야 돼요. review 해보겠다, go over, 쓱 봐보겠다, look through, 내가 좀 살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뭘 찾아내죠? 에러를 찾아내거나 inaccurate, 부적절한, 부정확한 그런 정보들을 조금 찾아내겠죠. 그리고선 우리는 뭘 해죠? proofread, 교정을 봐요. 교정을 보면서 오탈자 없나, 잘못된 데이터가 없나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dd detail, 디테일을 조금 더 넣죠. 그러면 이런 디테일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치를 더 넣을 수도 있고요. 수치가 number 말고 뭐 figure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figure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혹은 뭐 chart나 graph 같은 것들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요. 다큐멘트를 다른 단어로 많이 쓰이기도 해요. copies, form, files 이런 것들도 다 서류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단어들로 이제 패러프레이징 돼서 치환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카피본이나 form, 형식서, 파일 같은 것들은 material이에요. 재료, 자료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프린트하는 프린트아웃이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핸드아웃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하죠? 직원들한테 나누어 줘야겠죠. 그래서 distribute, 분배하다, 배부하다, 혹은 pass out, 패스해주다 이런 식의 동사들도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익 LC에서 좋아하는 대화의 흐름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오늘 배웠었던 단어들이나 이런 플로우가 낯선 분들은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머릿속에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서 외워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